제목, 갑작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원인. 여러분은 일상에서의 습관이 조용히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7십 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더 민감해지고 작은 것들이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 위협은 소리 없이 쌓여가고 그들이 나타날 때는 갑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단순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종종 원인이 있습니다. 숨겨진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발 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조용한 위협은 완전히 무해해 보이는 일상적인 루틴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무시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노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원인을 밝혀보겠습니다. 이들은 드물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하고 간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이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심장마비의 숨겨진 위협. 7십 세가 넘으면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 중 하나는 경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마비입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갑작스러운 쓰러짐이나 극심한 가슴 통증이 없죠. 조용한 심장마비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를 단순한 피로, 가벼운 위장 문제 또는 나쁜 잠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증상이 모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며 그 사이에 심장은 서서히 손상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 74살의 은퇴한 선생님인 박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전히 매일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체스를 즐깁니다. 몇 달 전,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고 숨이 차며 허리에 둔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 선생님은 조용한 심장마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에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검사 결과 그의 심장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경고를 놓친 것이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의 위험을 높였던 것입니다. 조용한 심장마비는 혈액이 심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때 발생하지만 경고 신호는 쉽게 간과됩니다. 턱, 목 또는 위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속쓰림이나 스트레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없더라도 심장은 여전히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이는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진짜 위험은 다음 공격에서 발생합니다. 심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검진 중에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쓰러진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이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피로감, 숨가쁨 또는 상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검사를 받으세요. 심전도 검사나 간단한 혈액 검사로 심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증상도 신호일 수 있으며 조기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 있을 때의 어지러움. 작은 신호, 큰 위험 7시 넘으면 일어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자세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앉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어지럽거나 가벼운 머리 또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낙상은 머리 부상, 골절 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낙상 후에야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8살의 최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좋아하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오후에 수다를 즐깁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신 후 일어났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회전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잡으려 했지만 지지대도 찾기 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감염이 생겼고 몇 주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그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그 하나의 어지러운 순간이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긴 건강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의 부러짐이 아닙니다. 이는 힘, 독립성,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의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누워있으면 혈전, 폐렴 또는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은 뼈가 치유된 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노인들에게 더 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혈압을 조절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심장도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수, 약물, 그리고 만성질환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경고 없이 다가옵니다. 한 번의 낙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천천히 일어나는 것,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의사와 약물 복용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계를 유지하세요. 신호를 알고 조기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낙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 닿았다면 댓글에 2번째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보호하고 격려하는 지혜를 계속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다리의 혈전의 조용한 위험. 많은 사람들은 혈전이 주요 수술 후나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있을 때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혈전은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의 다리에서도 조용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종종 통증이나 명확한 신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풀려서 폐로 이동하면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상태인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 즉 DVT는 종종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천천히 쌓이다가 경고 없이 공격합니다. 76살의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발코니에서 평화롭게 독서를 즐기는 은퇴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활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종종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느 저녁 리클라이너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본 후 그는 하퇴가
조금 부풀어 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고 그저 약간 부풀어 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은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다리에 혈전이 형성되었고 그날 저녁에 폐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DBT. 침대에 누워 필요는 없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짧은 산책을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종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채 앉아있는 긴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다리의 혈류를 느리게 하여 혈전이 조용히 형성되도록 합니다. 경고 신호는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부풀어 오름, 둔한 통증, 또는 종아리에 약간의 열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혈전이 이동하면 몇 초 만에 폐로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갑작스러운 쓰러짐이나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느려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또는 심장병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 문제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부 약물은 혈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 혈액이 두꺼워지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작은 증상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다면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세요.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발목을 굴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압박 스타킹은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부풀어 오름, 불편함 또는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면 기다리지 말고 의사를 만나세요. 혈전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생명과 손실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감염이 치명적으로 변하는 조용한 위험. 70세가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건강 위협은 항상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아닙니다. 종종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감염이지만 점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를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감염에 대해 신체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빠르게 퍼지는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장기 부전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처음에는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를 단순한 감기나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81살의 이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왔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약간의 화끈거림을 느낍니다. 그는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물을 더 마시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흐릿해지고 따뜻한 날에도 추위를 느낍니다. 그의 가족이 그를 병원에 가도록 설득했을 때 감염은 이미 그의 혈액을 통해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저항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몇 시간 내에 그의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감염, 예를 들어 요로 감염, 폐렴 또는 작은 피부 상처가 노인들에게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했던 감염이 이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류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폐혈증이 시작되면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초기 신호는 쉽게 간과됩니다. 약간의 혼란, 낮은 에너지, 약간의 열, 또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신체의 조용한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간 또는 심장이 기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반응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감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만약 오한, 열, 혼란 또는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낀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증상이 휴식이나 가정치료로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를 만나세요. 그리고 빠른 호흡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에 행동하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4번째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보호하고 격려하는 강력한 교훈을 계속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일상적인 약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때 70세가 넘으면 가장 간과되는 건강 위험 중 하나는 새로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낙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조용히 발생하며 종종 우리의 집에서 약물 사용의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복용을 놓치거나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거나 특정 약물을 혼합하는 것이 내부 출혈, 뇌졸중 또는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경고 없이 발생합니다. 이 위험이 걱정스러운 이유는 실수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82살의 정이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수년 동안 약물로 혈압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예전에 사용했던 진통제를 약장에 꺼내어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약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아침을 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그녀는 쓰러집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복용한 진통제가 혈액 희석제와 나쁜 반응을 일으켜 내부 출혈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너무 늦을 때까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간과 신장이 느려져 약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잘 작용하던 약물이 이제는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혼합할 때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 심장 약물, 진통제, 심지어 허브 치료제와 차를 혼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 중 일부는 일반적인 실수에서 발생합니다. 당뇨병 약을 놓치는 것, 심장약을 실수로 2배로 복용하는 것, 음식을 필요로 할 때 음식을 먹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 또는 결코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두 약물을 혼합하는 것.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합니다. 새로운 처방이 추가될수록 혼란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의 잘못된 약물이나 심지어 올바른 약물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저하, 심장 리듬 변화 또는 혈당 급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복용하는 모든 약물, 비타민 및 보충제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 의사를 만나고 있다면 그들 모두가 여러분의 목록을 알고 있도록 하세요. 약물 정리함을 사용하거나 복용을 놓치거나 2배로 복용하지 않도록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심지어 일반 의약품이나 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이라도 현재 건강에 안전한지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노후 건강은 소중하고도 연약합니다. 약물에 대한 작은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질문하고 작은 것들에 주의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이제 70세 이후 갑작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숨겨진 위험을 살펴보았으니 조용한 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위험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익숙하게 들리나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 중 일부는 더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위험한 위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 즉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조용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이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리에 약간의 부풀어 오름을 느꼈지만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면 조용히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한다면 언제 어떻게 복용하는지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이해하면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조용한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인식하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며 낙상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호하고 얼굴에 햇빛을 느끼고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읽으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모든 댓글은 우리가 의미 있고 지원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